오늘은 인도네시아의 J10C 도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안 뉴스 에이전시 안타라의 2025년 5월 28일 기사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J10C 전투기의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기사의 내용인데요.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중전에서 라팔 격추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라팔이 격추된 사실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J10C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J10C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공군 참모총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5월 27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의 공군 참모총장 모하마토니 하루조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국산 J10C 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주력 무장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은 간단한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특정 진영에 속하지 않은 비동맹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하루조노 이 공군 참모총장께 제가 하고 싶은 질문 하나가 왜 대한민국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보다 중립적인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나라로부터든 어떤 장비든 도입할 수 있는 게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유연성이 있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인도네시아의 공군 참모총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세계 여러 밀리터리 매체에서 앞다퉈서 인도네시아가 J10C를 도입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현재 도입을 하고 있는 기체들 그리고 이야기되고 있는 기체들이 많잖아요. 여기에는 뭐 KF-21을 포함해서 F-15EX도 있을 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라팔이 있을 겁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기체는 바로 마지막에 말씀드린 라팔인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라팔 계약권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들이 어떤지 얼마나 많은 기체들이 인도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그 인도네시아의 라팔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라팔을 총 60대를 도입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42대가 계약이 완료된 상황인데요. 계약이 발효된 건은 총 3건입니다. 이걸 뭐 임의로 제가 1차, 2차, 3차로 좀 나눠봤습니다. 1차는요, 2022년 9월 6일에 6대가 계약이 완료된 건인데요. 전체 42대의 도입 일환으로 초기 6대가 계약이 완료된 건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2023년 8월에 2차 계약으로 약 18대가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당시에 2023년 프랑스의 주요 방산 수출 계약 중 하나라고 프랑스 주요 매체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요, 2024년 1월, 작년이죠. 작년 초에 18대가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프라보어, 당시는 이제 국방장관 시절이죠. 발표에 따르면 42대 중에 마지막 배치의 계약이 완료되었다라고 내용을 밝히면서 첫 번째 계약, 즉 아까 1차에서 6대 도입한 라팔 있잖아요. 그 계약 분량은 2026년 초반까지 도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건이 총 42대의 계약이고 이 내용들은 이제 계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 예정인 대수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규모의 방산 거래 MOU가 체결이 되게 됩니다.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라팔인데요. 물론 이 추가 라팔 도입권은 LOI, 즉 의향서였는데 당시 언급된 라팔의 대수가 18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생산해야 될 라팔 대수를 2건까지 더하게 되면 42대에 18대, 즉 60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프랑스로부터 인도받은 라팔 대수는 아직 없습니다. 예, 빵입니다, 빵. 그럼 궁금합니다. 이 물량을 언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인도된 기체들은 없습니다. 6대도 2026년 초반에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잠시 프랑스 쪽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쪽인데요. 이슈를 좀 정리를 해놓으니까 이럴 때 좀 좋습니다. 그쵸? 제가 디펜스24와 프랑스 산업 전문지 위진 누벨의 기사를 정리를 하면서 라팔의 월간 생산 대수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 번호가
시즌 두 번째의 16번. 당시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요, 다수의 수주 현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총 220대의 주문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220대는요, 먼저 쉬운 6대가 프랑스 자국으로 배정된 라팔의 대수였고요, 164대가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그리스, 이집트의 순으로 해외 쪽에 배정된 물량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기준으로 여기에서 추가가 되는데요, 바로 프랑스 자국의 추가 물량과 함께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인도의 항공모함용, 즉 함재기 라팔 마린의 26대 추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확정이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라팔의 대기 물량을 제가 한번 계산해봤는데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프랑스 자국, 그리고 해외 쪽, 그리고 2025년도에 추가되는 프랑스 자국 물량, 그리고 인도의 26대, 이게 총 합쳐서 271대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인도네시아가 LOI를 지금 발행을 했잖아요. 이 물량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거의 290대에 가까운 289대라는 생산 물량이 대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산업 전문지 위진 루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라팔의 월간 캐퍼시티, 즉 생산량은 1.75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총 289대의 물량을 한 달에 1.75대를 생산이 가능하니까 이걸 계산하면 165개월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뭐 연으로 따져보면 대략 1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인데요. 자, 이걸 뭐 인도네시아로 이제 대입을 해보면요, 인도네시아가 마지막 라팔 기체를 받을 수 있는 연도가 13년 후니까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약 2038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단순입니다. 또 여러분,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오, 그렇네. 이제 답이 나오네. 인도네시아가 왜 중국에 J10C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죠? 자, 이거 참고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번 인도 파키스탄전에서 정말 교훈을 얻었다면 J10C의 내용이 아니라 아마 공군 전력의 통일성, 이런 내용들을 좀 벤치마킹 했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한번 재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의 라팔 생산량과 관련을 해서는요, 프랑스도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당시의 계획에 따르면요, 2025년까지는 월간 1.75대 캐퍼를 약 3대까지 늘린다고 했었고, 생산 라인을 추가함으로써 연간 60대, 즉 월간 5대까지는 늘릴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방권에서는 F-35를 제외하고서 가장 활발하게 생산되는 전투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계획들로 일부 생산 정체에 대한 문제는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럽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라팔 생산에 도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바보가 아닙니다. 아마 미국이 F-16 바이퍼를 인도한 방법을 쓸 것 같은데요, 잠시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그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2025년 2월달 로키드 마틴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요, 현재 그린빌 라인에 F-16의 블록 70과 71의 남은 물량이 117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이 사용한 방법이 이 물량을 하나 둘 쪼개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가장 최근의 예로 들면 불가리아가 16대의 F-16을 주문을 했는데 이 물량들이 많이 밀리니까 엄청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한 대만 먼저 생산을 해서 2025년 3월 말에 출고를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써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F-16이 지금 물량이 많이 밀려 있는데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끼케야 2대에서 3대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불만이 많은 국가들, 뭐 대만, 슬로바키아, 바레인,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국가들의 물량을 찔끔찔끔 뭐 몇 대씩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물건은 팔아야겠고 이 라인의 캐퍼시티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프랑스도 이러한 방법을 써서 물량들을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라인을 증설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프랑스가. 그런데 이것도 자국에서 한계가 있고 이 라인을 인도에 증설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막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당분간 F-16 바이퍼와 마찬가지로 이 신규 물량에 대해서 인도 지원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도네시아를 예로 들어서요, 4.5세대 기체들의 생산 캐퍼시티를 크로스로 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 방문 시청자가 몇십만 명이에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구독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 시간 보내세요.